포스테코글루 다이어, 벤 데이비스 관련 울버햄튼 경기 후 기자회견 발언에 현지 난리 난 상황 디디귿. 토트넘 호스퍼가 중앙 수비수들의 부재를 숨기지 못했다.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들로 무리한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면서 계속해서 위기에 처했다. 토트넘 호스퍼는 11일 오후 9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울버햄튼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맞대결을 펼쳐 1에서 2로 역전패했다. 전반전 3분 만에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로 앞서 나간 토트넘이지만 이후 경기는 울버햄튼의 흐름이었다. 토트넘은 점수만 앞서고 있었을 뿐 좀처럼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다. 직전 라운드 첼시전 출혈이 컸던 토트넘이다. 해당 경기에서 토트넘은 선제골을 넣고도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도기의 퇴장, 미키 반 더 벤과 제임스 메디슨의 부상 소식이 들려왔다. 선발 라인업 5명을 바꾼 토트넘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문제를 보였다. 로메로와 반 더 벤이 빠진 토트넘 수비진은 울버햄튼의 강력한 전방 압박에 당황했다. 이 경기 선발로 출전한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는 울버햄튼 공격수들의 왕성한 활동량에 좀처럼 안정감을 찾지 못했다. 전반 23분 토티 고메스의 패스를 받기 위해 황희찬이 달려들었고 당황한 데이비스는 황희찬을 뒤에서 잡아채며 넘어뜨렸다. 주심은 파울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장면이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후반 3분 토트넘의 골킥 상황에서 비카리오는 짧은 패스를 시도했고 박스 안으로 바짝 들어와 있던 다이어와 데이비스는 재빨리 달려든 울버햄튼의 전방 압박에 다시 당황했다. 주전 중앙 수비수 2명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무리한 후방 빌드업을 시도한 토트넘은 경기 내내 울버햄튼에 고전했다. 이 경기 토트넘은 공점유율 58%를 기록하며 울버햄튼보다 더 오랜 시간 공을 만졌다. 그러나 수비에서 미드필드로 쉽사리 공을 연결하지 못했다. 다이어와 데이비스가 계속해서 상대에게 소유권을 넘겨줬고 전체 슈팅 수는 6에서 17로 벌어졌다. 더 큰 문제는 로메로와 반 더 벤이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한동안 그라운드를 밟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경기 다이렉트 퇴장으로 3경기 추가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로메로는 오는 26일 아스톤 빌라, 12월 4일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나설 수 없다. 또한 반 더 벤은 복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일부 현지 언론은 제임스 메디슨과 함께 2024년 1월 복귀를 예상하고 있다. 다이어와 데이비스를 기용하면서 오늘과 같은 후방 빌드업 전술을 고집한다면 주전 복귀 전까지 치르는 경기에서도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2. 빗바렌 770억 토트넘 신형 엔진 데뷔골. 그래도 다트 세리머니에는 쏟아진 감동. 토트넘이 11일 이하 한국 시각 영국 울버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울버햄턴과의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2라운드에서 1대2로 눈물을 흘렸다. 1에서 0으로 리드하다 후반 추가 시간 2골을 연속 허용하며 허망하게 무너졌다. 토트넘은 10라운드까지 8승 2무로 무패를 질주했다. 하지만 첼시전에 이어 2연패의 늪에 빠졌다. 패인은 역시 주축 선수들의 공백이다. 제임스 메디슨과 미키 반 더 벤은 부상,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도지는 퇴장 징계로 결장했다. 한 가지 수확은 있다. 브레넌 존슨이 드디어 마수거리 골을 신고했다. 존슨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페드로 포로의 크로스를 토트넘 데뷔골로 연결했다. 22세 신형 엔진인 그는 여름 이적 시장 마지막 날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이적료는 4,750만 파운드, 약 770억 원이었다. 9월 16일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서 토트넘 데뷔전을 치른 존슨은 9월 24일 아스널전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지만 햄스트링, 허벅지 뒷근육,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풀럼전에서 복귀했고 나흘 후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손흥민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첫 도움을 기록했다. 존슨은 첼시전을 통해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고
이날 2경기 연속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역전패로 데뷔골에 빚은 받았지만 세리머니는 회자되고 있다. 그는 포로와 함께 제임스 매디슨의 전매 특허인 다트 세리머니를 펼쳤다. 첼시전에서 발목을 다친 매디슨은 새해가 돼야 복귀가 가능하다. 팬들은 존슨의 세리머니를 사랑한다. 매디슨은 부상했지만 그는 잊혀지지 않는다. 정말 훌륭한 행동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단의 형제애를 구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색했다. 한편 매디슨은 울버햄턴 전 후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그라운드에 쓰러진 자신의 사진과 함께 축구는 롤러코스터라며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선 일정 기간 그라운드를 떠나 있어야 한다. 토트넘 팬 여러분, 새해에 만나요. 난 확실히 더 강해지고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3. B클럽은 다르구나. 과르디올라, 경쟁팀한테 선수 안 파는 거? 중소구단 마인드야.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를 이끄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라이벌이란 이유로 선수 판매를 거절하는 건 스몰클럽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맨시티는 오는 13일 한국 시간 오전 1시 30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첼시와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맞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승점 27, 9승 2패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맨시티는 첼시전에서 승점 3점을 챙긴다면 밑에서 추격 중인 아스널, 승점 27, 8승 3무 1패과 토트넘 호스퍼, 승점 26, 8승 2무 2패와의 승점 차를 벌릴 수 있다. 반면에 직전 경기였던 토트넘전에서 4에서 1완승을 거둔 첼시는 홈에서 맨시티를 잡아 10위 탈출을 노린다. 경기를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과르디올라 감독은 옛 제자들을 상대하게 된 심정을 질문받았다. 첼시엔 한때 맨시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도를 받았던 라힘 스털링과 콜 팔머가 뛰고 있다. 과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무려 6년을 뛴 스털링은 2022년 여름 맨시티를 떠나 첼시로 이적했다. 1년이 지나 2023-24 시즌을 앞두고 맨시티 유스 출신인 2002년생 윙어 팔머도 기본 이적료 4천만 파운드, 약 645억 원의 클럽을 떠나 첼시 유니폼을 입었다. 특히 팔머는 맨체스터에서 태어나 8살 때 맨시티 유소년팀에 입단한 로컬 보이로 구단 내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였지만 쟁쟁한 맨시티 일군 선수들 사이에서 출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클럽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팔머가 차기 행선지로 정한 팀은 프리미어리그 강호이자 맨시티 경쟁팀 중 하나인 첼시였다. 이때 과르디올라 감독은 라이벌 클럽이라고 선수의 이적을 방해하는 건 B클럽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기자회견에서 선수가 리그 내 라이벌 팀으로 이적하는 걸 막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절대 없다. 난 내 의견을 클럽에 전달하고 그들은 이적이 양 팀과 선수 모두에게 적합한지 결정한다 라고 답했다. 이어 왜 안 막냐고? 내 생각엔 이적을 막는 건 자신들이 스몰클럽이라는 걸 의미한다. B클럽은 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 라며 선수와 두 클럽, 3명의 당사자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린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니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첼시나 맨유, 리버풀 등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라며 그들은 그곳에 있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클럽도 이적에 만족하면 된다. 다른 클럽들은 그들이 지출한 이적료에 만족하면 괜찮다. 라고 전했다. 팀의 미래로 꼽혔던 팔머의 이적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선 팔머는 1군에 도착한 후 몇 가지 과정을 받아들였으나 1에서 2년 후 여기서 뛰고 싶지 않다. 경기에 뛰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 라고 회상했다. 또 난 팔머한테 리아드 마레즈가 떠났으니 기회를 얻게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는 난 맨시티에서 경기하지 않을 거야. 떠나고 싶어라고 말해 떠나도 좋다고 말했다. 라며 팔머는 자신이 원하는 건 얻었고 이는 그에게 좋은 일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정말 잘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실제로 팔머는 첼시 이적 후 모든 대회에서 11경기에 나와
3골 4도움을 기록하며 핵심 선수로 등극했다. 특히 지난 토트넘전 때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스코어 1에서 1을 만드는 동점골을 터뜨렸고, 후반 추가 시간 팀의 4번째 득점을 도우면서 니콜라 잭슨의 해트트릭 달성에 일조했다. 4. U17 월드컵 제2위 손흥민, 김명준 제2위 김민재, 강민우 선발. 미도 리버풀 유스 출신 피게로아 등 정예 멤버. 양팀은 12일 오후 9시 한국 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릴 2023년 U17 월드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맞붙는다. 이날 4-3-3 포메이션을 가동한 변성환 감독은 영국 가디언이 발표한 축구 유망주 60인의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뽑힌 제2위 손흥민이란 평가를 받는 김명준, 포항을 비롯해 양민혁, 강원, 곽윤도영, 대전으로 3톱을 세웠다. 진태호, 전북, 차재훈, 중경고, 백인우, 덕영고로 중원을 채운 변 감독은 서정혁, 전북, 유민준, 성남, 강민호, 울산, 배성호, 대전로 포백 수비라인을 구성했다. 골문은 홍성민, 포항에게 맡겼다. 변 감독은 현재 우리 팀의 모든 준비는 끝났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던 콘셉트대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감독이 코스타리카 출신이고 바르셀로나처럼 높은 지역에서 압박하고 빌드업을 통해 찬스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감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팀도 비슷한 스타일의 축구를 하기 때문에 어느 팀이 더 수준 높은 좋은 팀인지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는 코스타리카 국적의 곤잘로 세가레스 감독은 4-4-2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최전방 투톱에 리버풀 유스 출신 피게로아와 바즈케스를 둔 세가레스 감독은 양쪽 측면에 메디나와 소마를 출전시켰다. 중앙은 베르키마스와 하브로운을 중용했다. 포백은 홀뱅크스 하란지 베르호이벤으로 구성됐다. 골키퍼 장갑은 뷰드리가 꼈다. 변성환호의 첫 경기 상대인 미국은 올해 2월 북중미 U17 챔피언십에서 개최국 멕시코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해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다. 이번 대회는 미국의 18번째 U17 월드컵이다. 미국의 역대 최고 성적은 1999년 뉴질랜드 대회에서의 4위. 지난 대회 2019년 브라질 예선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한국과의 상대 전적은 미국이 1승으로 앞선다. 2003년 핀란드 대회에서 만났는데 당시 14세 유망주였던 프레디 아두의 해트트릭 등으로 미국이 6대1 대승을 거둔 바 있다.